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몸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더위는 한풀 꺾였는데 오히려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지난주 제가 만난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신 이분은 여름 내내 그럭저럭 괜찮으셨대요. 더워도 밥도 잘 드시고 산책도 나가시고 그런데 입추가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달라지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밥맛이 뚝 떨어지고 자꾸 감기 기운이 도는 거예요.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지금이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추라는 절기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게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계절이 바뀌어도 몸이 알아서 적응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름 동안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영양도 부족하고 땀으로 수분도 많이 잃었죠. 그런데 젊을 때는 가을이 되면 저절로 회복됐는데 지금은 회복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입추가 지나면서 몸이 이제 한계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기를 제대로 관리하느냐예요.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긴 가을과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하필 지금 시기에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과학적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몸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 하나가 이런 때일수록 보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지금은 보양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어보고 건강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할머니께서 왜 입추가 지나자마자 갑자기 몸이 무너졌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사실 여름 동안 우리 몸은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35도, 37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에서도 우리 몸은 체온을 36.5도로 유지해야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마치 에어컨이 하루 종일 불가동하는 것과 같아요. 젊을 때는 이런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이 있었는데 60대가 넘어서면 이 능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여름 내내 몸은 억지로라도 버텨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영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여름엔 그래도 괜찮았는데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괜찮았던 게 아니라 몸이 모든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수면이에요. 더운 밤에 잠을 제대로 잤던 분 계세요? 뒤척이다가 새벽 2시, 3시까지 깨어있고 겨우 잠들어도 또 깨고 이런 날이 며칠이 아니라 2달, 3달 계속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에 만난 김철수 할아버지는 73세인데 밤에 한 번도 푹 잔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감기 걸릴까봐 걱정되고 안 틀면 더워서 못 자고 결국 한여름 내내 잠을 설치셨던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몸을 지키는 군대가 지쳐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잠을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체온 조절의 문제예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몸의 온도를 맞춰주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신경이에요. 그런데 여름 내내 더위와 싸우다 보니 이 자율신경이 완전히 지친 상태가 된 거예요.
마치 회사에서 야근을 석 달 동안 계속한 직장인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추가 지나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도 몸이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갑자기 쌀쌀해져서 옷 입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몸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항상 춥거나 덥게 느끼는 거죠. 세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에요. 땀으로 빠져나간 물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사람도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까지 땀을 흘리는데 더운 여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이 빠져나가죠. 물만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도 함께 빠져나갔거든요. 이영희 할머니께 물어봤더니 여름엔 물 마시는 것도 힘들었어요. 뜨거운 물은 못 마시겠고 차가운 물 마시면 속이 아프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보충은 제대로 안 되니까 몸이 바짝 마른 상태가 된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요.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몸에 물이 부족해도 갈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거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위장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더울 때 입맛 없으셨죠? 미지근한 물도 싫고 뜨거운 국물은 더더욱 싫고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나 찬 음식, 아이스크림 같은 것만 드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위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위는 따뜻해야 제대로 일을 하거든요. 위액도 잘 나오고 음식도 잘 소화시키려면 위의 온도가 적정선을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차가운 음식이 계속 들어오니까 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더워서 식욕도 없으니까 밥량도 줄었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 섭취가 현저히 부족해진 거예요. 몸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니까 면역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젊을 때와 지금의 차이예요. 20살, 30살 때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 속도가 빨랐어요. 밤새 못 자도 하루 이틀 푹 자면 괜찮아지고 며칠 못 먹어도 조금만 잘 먹으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고 신진대사 속도도 느려져요. 그래서 몸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아요. 새 폰일 때는 금세 충전되고 오래 쓸 수 있었는데 몇 년 쓰다 보니 충전도 오래 걸리고 금세 닳죠? 우리 몸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름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 입추가 지나면서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다가 한순간에 터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병원을 찾으세요. 응급실 통계를 보면 입추 이후 한 달 동안 60대 이상 환자 방문이 확실히 늘어나거든요. 여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상해요 하시면서요. 지난주에만 해도 박영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다고 하셨고 최미순 할머니는 밥만 먹으면 체하고 설사가 난다고 하셨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에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고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몸 전체가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진 것이에요. 여름 동안 몸이 받은 스트레스가 지금 시점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 중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정말 주의해야 할 위험한 신호들도 섞여 있거든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극심한이라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좀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을 정도의 피로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영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평생 이렇게 피곤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밤에 잠도 충분히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있다고 하셨거든요. 마치 밤새 일을 한 것처럼 온몸이 무겁고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피로감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단순한 여름 피로가 아닐 수 있어요.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 생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식욕 저하와 함께 오는 체중 감소예요. 더운 여름에 입맛이 없었던 건 당연해요. 하지만 날씨가 선선해졌는데도 여전히 밥맛이 없고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다면 주의해야 해요. 특히 한 달 사이에 체중이 3kg 이상 빠졌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니라 몸이 제대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만난 75세 할아버지는 예전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요즘엔 하루에 한 끼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껍다고 하시면서 체중을 재보니 한 달 사이에 4kg이나 빠져 있었거든요. 세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아침 기상 시 어지럼증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휘청거리는 증상을 말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혈압이나 혈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 가려고 밤에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벽을 잡고 걸어야 한다고 하세요. 낮에도 마찬가지고요.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혼자 외출하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어지럼증은 특히 위험해요. 실제로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60세 이후의 낙상 사고는 정말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에요. 날씨가 덥지도 않은데 잠자다가 땀에 흠뻑 젖어서 깨는 경우를 말해요. 이건 자율신경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최근에 72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밤에 자다가 땀에 젖어서 깨는 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된다고 하셨어요. 잠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흠뻑 젖는데 낮에는 오히려 춥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감기가 자주 걸리고 잘 낫지 않는 증상이에요. 보통은 감기 걸려도 일주일 정도면 낫잖아요.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도 기침이 계속 나고 콧물이 계속 흐르고 목이 계속 아프다면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감기가 나았다 싶으면 또 걸리는 경우예요. 한 달에 두세 번씩 감기에 걸린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요즘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침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목소리도 변했다고 하시면서 약 먹어도 잠깐 좋아졌다가 또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게 기관지나 폐와 관련된 증상들이에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래가 노랗거나 피가 섞여서 나온다든지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든지 계단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다든지 하는 증상들은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에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든다면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함께 온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심장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70세 할아버지 한 분은 요즘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고 하셨어요. 가끔은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가슴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소변이나 대변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예요.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난다든지 소변 볼 때 아프다든지 자꾸 소변이 마렵다든지 하는 증상들은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대변의 경우에는 색깔이 검게 변하거나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해요. 여덟 번째는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갑자기 심해진다면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가족 이름을 깜빡한다든지 길을 잃는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이외에도 눈이 침침해지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든지 하는 증상들도 놓치면 안 되는 신호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로감과 함께 식욕저하가 오고 거기에 어지럼증까지 더해지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 정도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서너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2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래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은 적절한 생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영희 할머니께서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몸이 약해지면 보양식부터 찾으시잖아요. 삼계탕, 장어구이, 전복죽 이런 음식들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위장은 여름 동안 많이 상해 있거든요. 차가운 음식과 불규칙한 식사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기름진 보양식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되어서 오히려 속만 더부룩하고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소화 잘 되는 음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미음이에요. 미음이 무슨 영향이 있겠어?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영양보다 소화가 우선이거든요. 미음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탄수화물을 공급해줘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쌀 반 컵을 물에 불려서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그 다음에 물 4컵 정도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되거든요. 여기에 소금 조금만 넣어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 두 번째는 생강차예요. 생강은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여름 동안 차가운 음식을 많이 드셔서 위가 차가워진 분들에게는 정말 좋아요. 생강차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생강 엄지손가락 크기만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물 2컵 넣고 20분 정도 끓인 다음에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돼요.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로 좋은 건 닭죽이에요. 단백질도 보충하면서 소화도 잘 되거든요. 닭가슴살 100g 정도를 물에 푹 삶아서 잘게 찢어주세요. 쌀 반 컵과 함께 물 5컵 정도 넣고 약한 불에서 40분 정도 끓이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보다는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네 번째는 찐 감자예요. 감자는 칼륨이 풍부해서 여름 동안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줘서 식사 대용으로도 좋거든요. 큰 감자 하나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찜통에 25분 정도 쪄주세요.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에 1~2개 정도가 적당해요. 다섯 번째는 흰살 생선이에요. 고등어나 삼치 같은 기름진 생선보다는 명태, 대구, 가자미 같은 담백한 생선이 좋아요. 단백질은 보충하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생선은 구이보다는 찜이나 탕으로 만들어 드시는 게 좋아요.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소화가 더 잘 되거든요. 음식 외에도 중요한 게 드시는 방법이에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하루 3끼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배가 고플 때마다 조금씩 드시면 돼요. 그리고 꼭 따뜻하게 드세요. 찬 음식은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도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음식도 식지 않게 따뜻하게 드세요. 이제 운동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몸이 약해지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회복 중심의 가벼운 활동이에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실내에서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이에요.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돌려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피로 회복에 좋아요. 의자에 앉아서 목을 좌우로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어깨도 크게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아침 햇볕 쬐기예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햇볕을 15분 정도 쬐시면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도 조절돼서 밤에 잠도 잘 올 수 있어요. 베란다에서도 괜찮고 마당이나 가까운 공원에서도 좋아요.
중요한 건 너무 뜨거운 시간대는 피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내 걷기예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 힘드시면 집 안에서라도 천천히 걸어주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10분, 2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잠은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몸이 지쳐 있을 때는 더욱 그래요. 첫 번째로 잠자리 환경을 정리해 주세요. 침실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게 맞춰주세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좋거든요. 두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라는 거예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음료들은 오후 이른 시간까지만 드세요.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거든요. 마지막으로 수분 보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름 동안 많이 빠져나간 수분을 천천히 보충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라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1시간에 한 번씩 물 반 컵 정도씩 드시면 적당해요.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흡수도 잘 되고 위에도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만 드시지 마시고 전해질도 함께 보충해 주세요.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보다는 집에서 만든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것들이 좋아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서 더 건강하거든요. 이영희 할머니께서도 이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시고 나서 한 달 만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미음부터 시작해서 생강차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 하시고 점점 기운이 돌아오시더라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시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생활관리법들을 잘 실천하시면 앞으로 다가올 가을과 겨울을 훨씬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니까요.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입추 이후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긴 가을과 겨울의 건강이 결정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적절한 관리만 해주시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시기에 제대로 관리하신 분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건강한 가을을 보내시거든요. 반대로 이 시기를 놓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부터 시작해서 감기가 자주 걸리고 소화불량이 계속되고 무기력감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겨울 내내 힘들어 하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베란다에서 햇볕을 잠깐 쬐어 보시고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시고 별 효과 없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혼자서만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한 변화를 보시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도움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건강관리법들을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우리 몸은 계절과 함께 변하니까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